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테슬라의 경쟁자,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경쟁자가 애플이라는 얘기는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오래전부터 프로젝트 타이탄 그리고 테슬라의 경쟁자에 대해서 생각해 오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내용입니다. 그러나 워낙에 베일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처음에는 자체 하드웨어를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가는 듯 하다가 최근에는 애플이 이제 소프트웨어만 공급하는, 특히 iOS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일종의 모빌아이처럼 서비스 풀스택 공급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전기차 시대에 사실상 새로운 엔진이라고 하는 것이,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자율주행이겠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엔진으로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OEM들에게 어떤 하청을 맡기는, 지금의 폭스콘 같은 데에다가 하청을 맡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애플은 확장성을 띠고 있으려고 하고 있고 테슬라는 현재로서는 폐쇄성을 띠고 있죠. 애플과 피어그룹은 모빌아이가 될 것이고 경쟁자는 테슬라가 될 전망입니다. 스마트폰에 이어서 자율주행차까지 애플과 TSMC의 밀월 관계는 더욱더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TSMC는 최근에 반도체 업계와 함께 자동차 부품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기도 했고 딥뉴럴 네트워크용 ASIC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한 협력에 들어간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게 워낙에 팹리스에다가 주문형 반도체로 가다 보니까 진짜 TSMC의 투자 매력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애플의 전략은 꽤 오래전부터 퍼스트 무버는 아니었습니다. 삼성이 시장을 만들고,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시장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진입하게 되는, 보통은 두 번째 주자, 가장 강력한 두 번째 주자였죠. 다만 시장에 한 번도 완성도 있는 제품이 없었다가 그것을 한 번에 애플이 그냥 딱 놓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사람들이 애플에 대한 브랜드 로열티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애플이 만들면 잘 만든다, 이런 브랜드를 만들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1세대로 시장 진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인드에서는 1세대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점차 2세대, 3세대를 거치면서 애플이 시장의 위너로 등극하게 됩니다. 애플의 AR 글래스 얘기를 보더라도 이미 꽤 오래전부터 얘기되어 온 것입니다만 아직 AR 글래스라고 할 정도의 생태계가, 앱 생태계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고 소비자의 UX,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별로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는 계속해서 미뤄지는 모양새입니다. 애플은 이렇게 항상 캐즘이라고 불리는 절벽을 지나고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 1도 최초의 컴퓨터가 아니었고 매cin토시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도 최초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제품이 아니었죠. 그리고 아이팟도 최초의 mp3 플레이어가 아니었고 태블릿 PC도 2000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다가 실패했던 것입니다. 또한 아이폰조차도 최초의 스마트폰은 아니죠. 그러나 이러한 캐즘 과정이 있음을 인지를 한다면 애플의 전략은 꽤나 유효하고 아주 실리적이라고 보입니다. 캐즘이라는 거는 어떤 절벽을 뜻하는데, 새로운 IT 제품이 시장에 선보이게 되면 초기 시장에서 이렇게 주류 시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수요가 끊기는, 급감하는 구간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시간대에 애플이 가장 완성된 모습으로 등장하여서 일종의 1세대, 일종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애플이 그 시장에 들어갔다면 그 시장은 이제 시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정도가 되고, 애플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매하기 때문에 또 시장이 발생하는 어떤 선순환을 애플 스스로가 만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애플이 프로젝트 타이탄에 대해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개발하고 있다는 히스토리 중 하이라이트만 짚어드리자면 2014년 애플의 프로젝트 타이탄 작업을 본사에서 비밀리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비밀리하게 친 것 치고는 몇백 명, 몇천 명까지도 비즈니스 유닛이 점점 커졌기 때문에 숨길 수만은 없었죠. 그리고 2016년 애플은 오토카나 애플카라는 도메인들을 미리 사두고, 그리고 여러가지 자율주행 관련 기술이라든지 이미지 인식이라든지 이런 스타트업을 계속해서 사기도 했으며 2018년에는 테슬라 모델 3의 개발을 총괄했던 엔지니어인 덕 필드를 재영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애플이 다시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차의 설계나 애플카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불거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2019년에는 딥스케일과 함께 잘 나가던 자율주행 스타트업이었던 드라이브 AI를 인수했고, 특히 테슬라의 핵심 인력들을 많이 수급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인테리어 디자인 임원이었던 스티브 맥마너스, 그리고 테슬라의 파워트레인 개발 부사장, 개발 수석 책임자이던 마이클 슈베쿠치를 영입한 바 있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제
하드웨어까지 디자인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율주행차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을 자기들이 개발하고 그거를 이식시킬 수 있는 것은 OEM을 통해서 맡기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미 애플의 특허 출원에서도 알고 있듯이 아주 오래 전부터 자율주행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몰래 연구해오고 있었던 기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 8월에 미국 특허로서 조절 가능한 시스템 윈도우라는 윈도우 시스템이란 제목으로 특허를 낸 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창이 이렇게 되게 여러 개의 레이어로 만들게 됩니다. 한 창을. 그런 다음에 이게 여러 가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선호도, 어떤 인풋 아웃풋에 따라서 광반사라든지 열 전도를 제어하는 유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차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걸 시원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 태양광이 적게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햇빛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차단할 수도 있고, 도심지 구간이라고 하면 썬팅된 것처럼 이거를 겹을 다 잘 안 보이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하는데 전자제품과의 간섭이 적도록 하는 그러한 스마트 창문을 만드는 특허입니다. 특히 2019년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 AI를 인수하면서 자율주행 업계에서의 전략을 조금 드러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방향성을 크게 알 수 없었으나 드라이브 AI는 업계에서 괜찮은 성능을 보인 소프트웨어 스택을 만드는 기업이었고, 특히 드라이빙 폴리시, 한마디로 내가 어떤 식으로 주행을 할 것이냐, 뭐 앞차가 오면 뭐 이걸 끼어들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그런 두뇌 역할을 하는 드라이빙 폴리시와 맵을 만드는 것과 그리고 그걸 일치시키는 것, 그리고 이미지 인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풀스택으로 개발을 하고 있었던 AI 업계에서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시뮬레이션보다도 테슬라처럼 실제 플릿 데이터, 도로상의 데이터를 중요시하고 있었고, 텍사스에서 꽤 오래전부터 실도로주행 및 제한된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었죠. 그리고 딥러닝과 딥뉴럴 네트워크를 강조해서 인식부터 의사결정까지의 루프를 강화하는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이들은 기존의 일반 자동차를 자율주행차로 바꿀 수 있는 자율주행 키트 사업에 주력하고 있었던 기업이라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모빌아이와 테슬라, 애플을 비교해 볼 때 모빌아이는 개방적인 주자로서 IQ4 칩에서 이제 올해 미뤄지긴 했는데 IQ5 칩이 내년에 나오게 되면 이거는 이제 기존 칩 대비해서 8배 정도 성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빌아이의 어떤 ADAS를 사용하는 차로부터 도로상의 정보에 대해서 얻고 있고, 이렇게 크라우드 소싱된 데이터 맵을 모아서 HD맵처럼 로드북으로 배포하면서 서로 공유하면서 쓰고 있죠. 모든 차들이. 그래서 내년이면은 유럽과 미국까지의 전국 HD맵이 완성되게 됩니다. 통합성을 강조한, 그리고 폐쇄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 테슬라는 자체 ASIC 칩인 하드웨어 3.0 그리고 2021년 4분기에 완성되는 하드웨어 4.0을 앞두고 있고, 맵에 대해서는 많이 사용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노선 표지대로 가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죠. 애플의 입장에서는 드라이브 AI의 사례를 본다면 모빌아이처럼 다른 기업에게 풀스택 자율주행을 팔고 또 한번 이제 iOS 생태계처럼 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HD맵은 톰톰과 협력 중이라는 가장 최근의 아티클에서 얻은 정보였습니다. 애플이 인수한 드라이브 AI와 엑스노어 AI를 봤을 때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애플이 인수한 분야는 주행 학습 지능을 담당하는 AI에서는 드라이브 AI의 그 스탠퍼드 AI 연구소 출신이 창업한 팀을 그대로 데려왔고, 이들은, 그리고 이것이 기존의 차에서 자율주행차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엑스노어 같은 경우도 똑같은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전략이라고 생각하냐면 이들은 딥스케일을 인수했던 것처럼 테슬라가 딥스케일을 인수했던 것도 저전력으로 DNN을 구축하기 위한, 그러니까 저전력으로도 어떤 머신러닝된 딥뉴럴 네트워크를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원래는 이런 차량에 ADAS를 쓸 수 있고 레벨 4와 5로 가게 되면 이렇게 큰 서버용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넣고 달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도 그냥 이런 상태로도 이 정도의 컴퓨팅 파워에 아주 강력한 하드웨어 3.0 같은 그런 거를 넣음으로써 굉장히 저전력으로도 딥뉴럴 네트워크를 쓸 수 있도록 함이 목표인 기업이죠. 테슬라는 이거를 통해서 딥스케일을 인수를 했고, 애플은 이를 위해서 엑스노어 AI를 인수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 차량에서 바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두 가지 기업이죠. 엑스노어는 저전력 머신러닝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드라이브는 주로 이제 물론 라이다를 생각해서 썼더라도 3년 만에 레벨 4를, 구글이 레벨 4를 달성하는데 8년이 걸렸었는데 이걸 3년 만에 달성을 했죠. 딥러닝을 주로 사용을 했는데 뭐 다른 기업들도 다 딥러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드라이브 AI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통 신호라든지 어떤 표지판 인식에 강하고, 그리고 텍사스의 밤이나 눈이 오는 상황이나 비가 오는 상황에 주로 이런 상황까지 안전하게 구현하는 것이 목표인 그런 기업이라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엑스노어 같은 경우는
사람 감지, 그리고 물건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디텍팅, 오브젝트를 감지하는 AI 센서로서 이미지 인식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미지 인식에 특화되었지만 컴퓨팅 파워를 많이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얘네가 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값도 저렴하게 쓸 수 있으면서 저전력으로 쓰기 때문에 기존의 차량에서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애플이 인수한 엑스노어는 2,300억 원, 대략 2,300억 원에서 2,500억 원 정도가 되는 그런 규모였는데요. 이게 올해 1월이었는데 올해 1월에 인수했는데 그로 인해서 아마 TSMC와의 밀월이 강화된다는 것이 이제 1월에 이거를 했고 12월쯤에 TSMC와의 공동 칩 개발 뉴스가 나왔으므로 엑스노어의 기술을 갖고 저전력으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TSMC와 함께 애플카에 들어갈 칩 개발을 시작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목표로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본다면 드라이브 AI와 엑스노어 사례의 인수 두 건을 봤을 때는 기존의 차량에 애플카의 OS를 보급하는 것에 가깝고, 그리고 특히 드라이브 AI 같은 경우는 테슬라처럼 살아있는 데이터를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점, 그 대신에 라이다를 사용해서 훨씬 더 좀 리던던시, 중복성을 강조하고 안전성을 높인 그런 케이스라는 점. 결국에는 이제 이 캐즘 얘기를 드렸듯이 애플은 자율주행 시장이 지금부터 들어올 생각이 없을 겁니다. 아마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인식이 되고 본격적으로 솔루션으로서 사용할 수 있을 때쯤, 그때쯤 등장할 것이란 점이 애플의 오래된 전략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겠죠. 퍼스트 무버, 패스트 팔로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플은 캐즘을 겪고 난 후 그 후를 정확히 잘라내서 캐치해서 마치 사람들에게 최초의 것인 양 시장에 진입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그 산업을 봐온 사람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애플이 최초가 아닌 것을 알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애플이 제품을 내면 그 시장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내는 제품마다 그 업계에서 가장 완성된 모습으로 등장하여 일종의 기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장은 애플카가 등장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2-3년간에도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언젠가는 애플카가 등장할 것이고, 마치 처음에 스마트폰이 카메라 화소 경쟁, 화면의 크기 경쟁, 어떤 CPU 벤치마크를 비교하는 싸움을 하는 중에도 애플은 애플만이 가질 수 있는 브랜드 파워로 승부를 보았듯이 어느 순간 모두 다 하이엔드 에서는 평준화된 그 시기처럼 자율주행 기술이 평준화되었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완성된 모습으로 시장에 등장하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이는 지금으로부터는 꽤 오랜 후의 일이란 점이고, 그때까지 애플은 다크호스, 경쟁에서 숨겨진 실력자로서 남아있을 것이 예상됩니다. 적어도 사람의 모든 디바이스, 웨어러블부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애플워치 등까지 모든 디바이스를 만들어 몇십억 명의 생태계를 구축한 애플로서는 애플카 프로젝트 타이탄처럼 이런 자율주행 그리고 그런 플랫폼 시장은 꽤나 포기하기 힘든 시장이겠죠. 이로써 오늘의 투자의 생각 중 애플과 테슬라에 대한 내용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